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인천 지역 경선 결과 그리고 2차 슈퍼위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인천 지역의 총 집계 결과와 그리고 슈퍼위크 결과 그리고 그를 모두 합산한 누적 결과를 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인천 지역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3.88%를 득표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낙연 후보가 35.45%를 득표했습니다. 예, 2차 선거인단 49만여 명의 표심이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58.17%,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33.48%입니다. 네, 이를 모두 합산한 누적 결과, 지금까지의 경선과 슈퍼위크까지 모두 합산한 누적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4.9%로 1위,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34.33%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과, 정확한 집계 결과는 아래 자막으로 저희가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누적 결과가 더 좀 차이가 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북에서 53, 제주에서 54, 부울경에서 55, 그리고 이제 2차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은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 국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58%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장동이라는 현재 이슈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옳다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것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 공세도 심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처하는 이 자세, 그리고 전선에 서서 싸우는 문제, 이것이 결국 국민들은 우리 지금 지역에 뿌리 박혀 있는 토건 비리 세력과 카르텔 세력의 어떤 청산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이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 세력,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결국은 그 점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도 물론 상당표가 나왔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던 문제점들은 이낙연 지사가 불안한 후보다고 했던 부분들 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8%라는 건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 경기와 수도권인 서울이 남았고요. 3차 선거인단 30만 명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서 더 추세가 이 대장동 싸움이 예를 들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야권에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아마 다음 주말이면 분명히 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이제 후보들의 소회 발표가 좀 있을 텐데요. 그때 되면 현장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께서도 오늘 결과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누적 득표를 보고 또 인천 순회 경선 결과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세론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후보의 표가 더 늘어나진 않지만 이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뭐 명추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훈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의 진행 방향을 보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할 것도 같은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세론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면 오늘 기술적으로는 누적 결과 이재명 후보가 65만 표 넘었으면 사실상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추세로라면 뭐 결선 투표로 갈 일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자, 잠시 뒤에 후보들 소감 발표가 있으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죠. 누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54.9%,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34.33%, 추미애 후보 9.14%, 박용진 후보는 1.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호재냐에서 동그라미를 들었고, 이낙연 후보는 역시 반대 X를 들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대장동 의혹이 역시 영향을 크게 안 미친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오늘의 이 58% 저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냐 예상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대선의 구도가 짜여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바로 가겠습니다. 선거인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패 세력들의 이 헛된 공작,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싸우고 토건 세력과 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한 것에 대한 격려와 또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자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현명하고 또 냉철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놓지 않고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이 여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은 곁가지를 가지고 흔들어대지만 본류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정말 고립돼 있던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서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그런 노력과 투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PR을 막론하고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시도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불로소득을 취하고 다수 국민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실을 입는 이 불로소득 공화국을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투기 없는 나라, 집값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장님 경선 때 자제하시다가 오늘 오전에 국민이 향해서 돼지만 보인다. 네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이다가 돌아왔다는 네. 뭐 고민하고 계신 전략이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는 유명한 정말로 대단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성계 왕이 그 무학대사한테 물어봤을 때 무학대사가 해준 말인데 저는 이게 우리 사람들의 그 사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말을 한 게 아니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라는 눈으로 보고 또 본인들이 하도 지금까지 거짓말로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성공을 해오다 보니까 국민의 집단 지성체가 정말 이렇게 성숙한 현대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스피커 많이 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 마구 뿌리면 국민들이 속아서 본인들을 지지할 것이다. 도둑 잡은 사람, 도둑 막은 사람을 막 도둑이라고 비난하면 잠깐은 속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저러는구나. 공공개발 막아가지고 민간개발 시켜서 100% 이익 나눠 먹으려다가 저한테 하필 걸려가지고 절반 이상, 최초에는 70%, 현재 상태로도 50% 훨씬 이상을 뺏겨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모 의원이
50억 받은 것도 뭐 이재명 설계 때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이재명 아니었으면 한 200~300억 받는 건데 이재명 설계 때문에 50억 받았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믿고 또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그런 정치, 바른 정치로 바른 세상 계속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의 결과로 54.9%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대세론을 더 굳건하게 된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발표 좀 들어봤습니다.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또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부패 세력들의 헛된 공작에도 국민의 격려와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국민은 현명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들이 청렴함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득표율이 올라갔다. 글쎄요, 좀 더 여유가 느껴지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 그리고 저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가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100억 받았다는 게 또 뭐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또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어떤 부분들이 터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있겠지만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제로 다음 주에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재명 후보에 저는 이 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짓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번 대선 구도가 상당히 좀 바뀔 것 같아요.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서 승기를 더 잡는다 그러면은 과거에 좌우 이념이라든가 뭐 진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득권 그동안의 우리 기득권 카르텔 세력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일반 국민들 굉장히 많은 국민들 90% 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이것이 나눠지지 않겠냐. 이것이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득권 부동산을 매개로 한 카르텔 세력이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들도 야, 저 정도였어.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구나. 나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고 소외당하고 내 거를 다 가져가고 있었구나. 부동산 지가의 상승은 부동산 투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저기에 있었던 거구나. 이제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태까지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들이 그 부분이 주범위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저는 이번에 대선 구도의 대장 사건이 조선일보가 터뜨렸는데 그리고 국힘의 대선 후보들이 공격했는데 물론 더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다른 결과, 다른 구도와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신감도 자신감이겠지만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 프레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또 여러 가지 금전적 뭔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또 이낙연 후보가 오늘 결선 투표에 결선 투표가 아니죠. 네, 투표 결과에 소회를 밝힌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과 사실상 이제 결선으로 가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기관 주시관분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수사 속보 나오고 있거든요. 당선 말미로 가면서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수사 과정과 결과를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총리를 할 때나 당대표를 할 때나 개인 영업을 자제하도록 늘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낙연 후보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대장동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소감을 듣느라 두 분의 말씀을 네. 계속 끊게 되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근데 자, 이 소감을 예.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재명 후보는 질문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불려 질문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 판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답변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별로 이제 점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유 교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게 이제 자신감이나 여유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거나 물러서는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강경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전에 없었던 사이다 조금 느슨해졌던 사이다 기질이 또 나오거든요. 이른바 투사 기질. 아니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당에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당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 정부가 부동산을 잘했느냐, 신의 해법은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에게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지만 이 민주당 후보에게는 진보층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보층 지지층들은 이낙연 후보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굳건하게 지지를 해오고 있는 것. 이게 말 그대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에서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대, 30대 2030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성 중도층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최종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본선에 가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이 프레임 전쟁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배 소장님은 지금 프레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양측 다. 기자 질문 횟수까지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경기, 서울 아주 중요한 이제 투표가 남았는데 이 지사는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아까도 유세 장면에서 우리가 잠깐 화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라는 것이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내가 이러한 부당한 세력과 싸웠고 싸울 것이고 싸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시각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국민을 위한 대선 후보인지. 이낙연 후보는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50억 문제 그런 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는 불안해요. 이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를 좀 이제 이낙연 후보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약 35%의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35%의 지지자들이 반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그 중에도 있겠지만 왜 나를 지지하는지를 그 사람들의 의사와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 요구를 다시 한번 좀 확대하고 강조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낙연 후보가 남은 일주일 선전을 하는 방향으로 주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들의 욕망과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이러한 후보로 좀 저는 선거 전략이 좀 다시 좀 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투표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2차 슈퍼위크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8.17%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슈퍼위크 같은 경우에는 당신보다는 민심에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재명 대세론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더 확대됐다. 그러니까 누적 득표가 더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2차 국민투표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비중은 더 늘어났어요.
추미애 후보에게도 갈 것 같았던 표심이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이 되고 있다. 그것은 대세론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아무리 논란이 되고 치고받고 전쟁터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현상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한적인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이 2차 국민투표에서 더 누적 투표 결과로 이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참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유권자들이 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뭘 보고 있냐. 결국 대통령, 이상적인 대선 후보를 바라볼 때 평가를 할 때 추진력과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드러나지도 않은 금전적인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재명 후보의 의혹보다는 추진력과 성과에서 작은 성과, 국민재난지원금 100% 지급합시다. 경기도의 발전, 성남시의 발전 이끌어왔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런 이 성과가 이낙연 후보는 있느냐? 없다. 두 번째로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브랜드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하면서 부각이 된 것이거든요. 이낙연 후보 정말 그동안의 경력, 경륜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뭐가 있었냐? 추진력이 뭐가 있냐? 이건 안 보여요. 안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미래 가치로 그래도 저 사람이 되면 경제나 남북 관계나 또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는 좋아질 거야. 뭔가 이런 걸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에 바빴던 것이거든요. 측근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낙연 후보의 강점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이라도 좀 빼내드는 것이 그래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낙연 후보에게는 더 긍정적인 한 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지금 혹시나 일주일 동안 변수가 생기진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고 변수가 있진 않을지 그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서른 공동선대위원장 이 대장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결국은 이재명 지사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만은 오픈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느 후보든 간에 저는 이재명 지사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주권자들의 의사와 그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것은 과거에 뭐 삼김 시대 보면 이제 밀당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세력, 패거리 이런 거에 의해서 대선 후보 결정됐지만은 아마 그 니제 정부 때부터 전국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주권자들이 그 당의 후보를 결정할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주권자들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서른 의원도 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거기에 예를 들면은 같이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민주당과 정치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더욱더 굳혀져가는 형국인데 이게 최종 대선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대통령은 대장동이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으로 계속하고 실제 본선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도 결국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대장동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유는 부동산 이슈가 훨씬 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이슈가 대권의 본선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는 여당이나 정부 쪽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될 거예요. 그런데 최종 후보가 만약입니다. 아직까지 결정 안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이게 프레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지층들은 계속 결집하면서 대장동, 부동산 이슈로 최종 국민의 후보 맞설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M여중입니다. M여중, 여자중학교 아닙니다. MZ세대와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예. 과연 이들이 그래도 의혹과는 상관없이 누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조금이라도 왜? 신의 한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 압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까? 누가 그래도 부동산 비리 새끼를 척결해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MZ세대, 여성, 중도층 이 M여중을 누가 더 빨아들이느냐. 그래서 결국 대장동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자 대선 주자 지지율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유 교수님께서는 이 대장동 의혹 핵심 변수로 보십니까? 최종 본선에서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뭐 여권에서 키웠던 것이 아니라 야권에서 키웠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중간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야권에게 부메랑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대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대장동 문제로 터져서 나타난 것이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곽상도 의원 문제예요. 곽상도 의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유서 대필 사건에 검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고 더욱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영 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하여튼간에 끈질기게 공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정치적 비판을 했던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들은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고 사실 사퇴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의 국민 여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사실상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전 총장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냥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한다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고 나왔는데 지금 뭐 처 문제라든가 장모 문제 또 본인까지도 고발 사주 문제까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나타나겠죠. 계속해서 10월 11일 나타날 텐데 그럴 경우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자기가 도전한다 그래서 했던 사람의 바탕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후보들은 우리가 반문재인 한다 그래서 반드시 대선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대선 승리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러한 예를 들면 지금 곽상도 의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도 마찬가지죠. 나타나고 보니까는 사실 애국가사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사절 외에는 최재형 전 원장한테 나타나는 이미지가 없어요. 실제로요. 자기가 감사원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의 전략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심각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유승민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는 좀 다른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도 그런 부분으로 턴이해야 될 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 주자들까지도 잠깐 섞어서 얘기가 진행됐는데 네. 앞으로 이 흐름은 어떤 정도로 판세를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가장 큰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쪽에 쏠려 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두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를 누가 많이 받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당 경선에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도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누가 이기는 후보냐. 이쪽의 프레임 상황에서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민주당 경선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